현장에서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눈높이에서 투자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여기서 제가 드린 투자자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제주 지점의 오승주 차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그 제주도의 일반 투자자들 가장 관심 있는 투자 상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SK그룹의 배터리 분리막 제조회사인 SKIT 공모주가 청약이 예정돼 있는데요. 최근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공모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주는 그쪽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수의 증권사에서 균등 배분을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대형 공모주이기 때문에 계좌 개설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모 규모도 역대급이기에 많은 이들의 입소문을 타고 객장을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네, 요즘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시세들이 좀 괜찮습니다. 장도 좀 분위기가 좋은데요. 코스피 3,200 좀 넘어갔는데 지금부터가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은 어떻게 좀 부담스럽다 보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결론적으로 저는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머물고 있다면은 전체적인 계좌 수익률은 향후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섹터가 주도하기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배터리 소재, CMO 등 다양한 산업 및 테마가 돌아가면서 지수 1000포인트에 안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들은 5월 3일부터 공매도 제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코스닥에 비해서는 활기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 이후 혼란스러움이 조금 가라앉고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실적이 워낙 양호하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중소형주에 조금 매기가 쏠리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좀 빨리 움직이고 모멘텀이 좀 있는 중소형주를 찾기를 좀 바랄 텐데요. 오늘은 우리 오승주 차장 어떤 종목 같이 살펴볼까요? 네, 바로 네페스라는 주식입니다. 최근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페스 역시 반도체 오사트 관련 기업입니다. 통상 반도체 후공정 단계에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패키징과 테스트를 외주에 맡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외주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을 오사트 업체라고 부릅니다. 네페스가 우리나라 PMIC 분야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네페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뛰어난 패키징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팬립스 업체를 고객사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놨습니다. 이미 북미 1위 모바일 반도체 팬립스 업체인 퀄컴과의 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글로벌 팬리스를 고객사로 확보할 기반을 갖췄다는 것은 다른 오사트 업체들에 비해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증권가에서는 퀄컴 외에 미국의 다른 팬리스 업체도 신규 고객으로 확보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필은 시간 문제일 뿐 이미 고객 확장은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페스는 패키징과 테스트 라인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고객사에게 턴키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설계와 주요한 공정은 본인들이 하고 귀찮은 부분은 통으로 외주를 주려는 게 최근 반도체 업계 동향인데요. 네페스는 자회사인 네페스 아크를 통해 테스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고객들의 수요는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페스가 퀄을 진행 중이다. 퀄컴이랑 이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좀 첨언해 드리면 퀄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이제 퀄리티 어프루벌이라는 것을 우리 애널리스트나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짧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퀄리티 어프루벌은 뭐라고 번역을 하면 될까요?
양품 승인 정도로 오늘은 번역하겠습니다. 그래서 퀄컴이랑 그런 양품 승인이 되면 거기에 이제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넷패스 이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작년의 실적을 보면 좀 적자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스마트폰 판매 부진 영향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했던 PMIC 가동률이 40%까지 하락하면서 생긴 적자였습니다. 약 36억 수준의 적자였고요. 작년에 그로 인해서 주가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판매량이 다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5G 스마트폰 침투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며 PMIC 패키징 및 테스트 가동률은 다시 회복될 전망입니다. 특히 저는 고사양 스마트폰 판매 증가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PMIC는 전력 반도체로 다른 반도체 칩에 필요한 전압 등을 복합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질 때마다 들어가는 PMI 탑재량은 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4G 스마트폰에 통상 1개에서 2개의 PMIC가 들어갔다면 현재 출시되는 5G 폰에는 4개에서 8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PMIC 분야가 기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었었는데 올해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넷패스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조 원 수준에서 주식이 거래 중입니다. 올해 턴어라운드 되고 글로벌 대형 고객사 확보를 통해 올해 영업이익은 한 450억, 내년도 영업이익은 1,100억 수준의 가파른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PER 9배에서 10배 수준에서 거래 중이고요.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한 글로벌 오사트 기업들 밸류에이션은 30배에서 40배 수준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대형 고객사의 거래가 시작되는 2021년부터 넷패스의 주가 재평가는 굉장히 높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넷패스 저도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패키징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뭐 리드 프레임 방식도 있고, BGA 방식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는데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서 당연히 저도 PER은 뭐 20배에서 30배 수준으로 받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 소개하시겠어요? 예, 제가 특히나 이제 IT 분야와 헬스케어 섹터를 통상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할 주식은 헬스케어 관련 기업인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3월 31일에 스펙을 통해서 상장한 에너지 기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에 미용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매출의 80%를 해외 수출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2014년 매출액 225억을 달성한 이후에 수년간 매출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최근 울트라셀 Q 플러스, 포텐자 등 신제품 출시 효과에 따른 수출 증가로 성장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9년 하반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시노슈오사와의 포텐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 및 납품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이시스 메디칼을 좋게 보는 주된 이유는 매출 및 이익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런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은 기기 매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소모성 부품이 매력적입니다. 기기는 처음에 한 번 들어가지만 카트리지 등의 소모성 부품은 지속적으로 납품이 됩니다. 더군다나 소모성 부품은 원가율이 낮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개선됩니다. 소모품 매출 비중은 17년에 26%에서 20년에 44%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에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제이시스 메디컬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입니다. 사실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피부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피부과 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대고 뭐 주름을 좀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피부에 좀 질을 좋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 끝에 이렇게 팁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이 팁을 갖다가 한번 쓰고 이렇게 버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소모품인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마진도 높고. 그래가지고 기계가 병원에 많이 깔린 후에 많은 사람들이 피부과에 가서 이런 기계를 사용하면 이런 소모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옛날에는 뭐 경상이익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는 종목이고요. 지금 우리 오승주 차장이 말씀하셨듯이 사이노슈어 이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유통을 등에 업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한다는 것은 올해도 좋지만 내년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의 밸류에이션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오 차장?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실적에 대해서 2020년도 매출액은 약 508억으로 전년 19년 대비 한 38%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114억으로 한 2020년도에 재작년 대비에 300% 가까운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한 2019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계약이 어려운 시기에도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3,500억 수준입니다. 올해 증권가에서는 매출액 660억, 영업이익은 한 160억 수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PER은 22배 수준으로 동종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주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19년에 대규모 계약을 진행되었던 이유는 당사의 특화된 기술력 때문입니다. 기존 시장을 주도했던 점 형태의 카트리지가 아닌 라인 형태의 카트리지를 개발하면서 시술 속도 및 안정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경쟁사 대비 시술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시간당 시술 환자도 대폭 늘어날 수 있어 앞으로 제이시스 메디칼의 기기와 소모품이 지속적으로 에스테틱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하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의 오승주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